네, 오늘은 현장학습을 나가기 전에 아이들과 나눠야 하는 안전 약속, 그리고 현장학습을 나갔을 때 이제 유의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이 밖으로만 나가면 말을 안 들어요. 혹은 현장학습만 다녀오면 녹초가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선생님들, 오늘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만 나가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면 밖으로만 나가면 선생님 얘기를 너무 듣지 않아요. 하는 선생님들, 당연히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신기한 것들이 더 많고 흥분도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몰라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좀 더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나가기 전에 안전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하세요. 외부로 현장학습을 다녀오면 너무 지쳐요 하는 선생님들, 이 또한 너무 당연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이가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잃어버리진 않을까,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와 긴장감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최대한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척척척척척척 알아서 좀 해줘야, 그래야지 좀 더 덜 지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덜 지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장학습을 나가기 전에 하는 안전약속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학습을 나가는 당일날 아침은 항상 바빠요. 그런데 이 안전약속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날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그 얘기를 뭐 100%다 듣진 않겠지만 정말 50% 이상만 들어도 안전사고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꼭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럼 이제 현장학습을 가기 전에 어떠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냐면, 먼저는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이고 오늘 어떠한 일정, 어떤 것을 보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그곳에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나 말고 다른 유치원, 다른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고 오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길을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기다리는 거. 이제 뭐 큰 연령이야 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린 연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다가 또 이제 나쁜 분이 데려가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까지도,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 행동, 그런 것도 꼭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당부하는 거는, 주변에 신기한 것들이 많이 보여도 꼭 선생님을 보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 선생님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거다. 그런데 길을 이제 이동하는 시간만큼은 선생님을 보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 오늘 무슨 옷을 입었지? 보라색 옷을 입었어. 보라색 옷 입은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와야 해요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량 안전. 이제 우리가 바로 차량을 탑승하게 되잖아요. 그 차량을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거. 안전벨트를 혼자 못하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다 도와줄 거라고, 그걸 알려주시고, 앞뒤로 장난을 하면 위험하다, 꼭 옆에 친구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몇 명의 아이들만 지켜도 훨씬 그날 하루가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안전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장학습을 나갔을 때 그
유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인원 체크를 수시로 해주셔야 하세요. 일대에 다수의 아이들을 보고 있고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이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중간중간 수시로 인원 체크는 자주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탔을 때도 내렸을 때도 그리고 어디 이동을 할 때도 화장실을 갔다 왔을 때도 이렇게 수시로 인원 체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부모님들의 그런 개별적인 부탁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메모를 꼭 해주세요. 누구 뭐 약, 특히나 약, 투약 이제 소풍이나 외부로 나갔을 때 정말 약을 안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아이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약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그 점심시간 때 그때 알람을 맞춰놔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꼭 가방에서 약을 꺼내서 먹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투약 그리고 부모님들이 중간중간 얘기하는 뭐 열 체크나 아니면은 밥을 잘 먹는지 이런 거를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또 부모님들께 그대로 전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화장실을 꼭 중간중간에 가주세요. 특히나 수다님이 아니라 원다님 체제로 가는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 바지에 뭔가 소변 실수를 한다거나 뭔가 옷이 젖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진짜 오랜 시간 다른 아이들이 이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막 정신없죠. 아이들 혹시나 다칠까 계속 염려는 되는데 옷은 또 빨리 갈아입혀야 되고 그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최대한 중간중간 일과 중간중간에 계획해서 넣어서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이가 소변 실수를 하는 일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꼭 이제 현장 학습을 나갔을 때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코스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에 뭔가 촉박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 계속 빨리 오세요 라고 한다거나 아이들을 재촉하게 되고 아이들이 만약에 많이 이제 걷는 게 힘들어서 이제 점점점 지쳐요. 그럼 속도가 늦어져요. 근데 나는 이거를 빨리빨리 해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이끄시다 보면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지치고 교사도 교사대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 아이들이 물론 재미있어 할 것 같으니까 교사는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면 중간중간에 앉아서 이제 휴식하는 시간도 갖고 아니면 뭔가 조금은 정적인 그런 게임들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린 그런 퀴즈들 그럴 때 또 앉아서 뭐 이 친구는요 하면서 뭐 친구 이름 맞추기 이런 게임들을 또 하시면 아이들도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갖기 때문에 덜 힘들어하고 교사도 덜 지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코스 욕심을 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진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많은 사진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이제 막 여기 이 배경에서도 이 포토존에서도 찍어야지 여기서도 찍어야지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제 앉혀요. 근데 아이들이 워낙 주변에 신기한 게 많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정면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해서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당연히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교사도 지치고 계속 아이들은 구경하고 싶은데 또 구경할 수 있는 자유를 놓치게 되니까 또 그게 또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고 교사도 힘들고 이러한 상황이 또 생기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은 서운해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진 욕심을 정말 많이 안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 정말 이 부분 이 포토존만큼은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한두 곳 정도 정해서 그냥 그런 곳에 딱 찍고 그리고서 이제 자유롭게 천천히 여유롭게 돌아요. 그렇게 여유롭게 돌다 보니까 아이들을 뭔가 재촉한다거나 뭔가 혼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그럴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욕심은 조금 덜 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채널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신다면
아이들이 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에 대해서 막 많이 찍어주길 원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들 이 많은 아이들 사진을 다 찍어내기에 힘들어요. 근데도 선생님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진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만큼 아이들과 그 시간 동안 정말 즐겁게 뛰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 옷 매무새, 뭐 머리 상태 이런 부분을 꼭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하원에서 보내고 난 후에 유난히 밥을 덜 먹었다거나 아니면 열이 났다거나 이러한 전달 사항들, 아니면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아이들 하원한 후에 바로 부모님들께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현장학습 시 아이들과 나눠야 하는 안전약속, 그리고 현장학습 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제가 알려드린 거 꼭 참고하셔서 좀 더 여유로운 그런 현장학습,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학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교사지만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마음이 여유로워야 아이들의 마음도 여유로운 것 같아요. 교사가 자꾸 재촉하게 되고 자꾸 빠르게만 하다 보면 아이도 똑같이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그래서 저도 계속 여유롭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써니 교사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좋아요, 구독 버튼